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걸스데이 해리가 6일 뇌 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의 소속사 드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리가 오늘 오전 9시쯤 고열과 두통을 호소해서 강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뇌 수막염으로 진단이 나왔다면서 며칠간 입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뇌 수막염은 뇌를 둘러싼 얇은 막인 거미막과 그리고 연질막 사이에 이 거미막 밑에 공간에 있는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으로 이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가 원인이지만 특정 화학물질이나 또 암세포 파종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침입에 의한 수막염은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고 열, 두통, 탈수 증세 등에 대한 이 증상 완화 요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인균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10일에서 14일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세균성 수막염의 치사율은 평균 10에서 15%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생존자 중에는 약 15% 정도가 다양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리는 지난 5일 주인공 성덕선으로 출연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콘서트 무대에 오른 뒤에 집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감기 증상을 동반한 고열과 두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리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일부 스케줄을 조정했다며 오늘 화보 촬영과 내일 광고 촬영 스케줄은 취소가 됐고 향후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리는 과거 신종플루로 무대 위에서 실신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는 지난 2014년 1월 엠넷 M카운트다운 생방송 도중에 썸씽 무대를 마친 직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매니저에게 엎혀나갔는데요. 이후 해리는 지금 와서 들으니까 신종플루였다. 정말 제 생애에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다 라며 처음 무대 시작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1절 후렴부터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6일 올해 첫 황사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황사는 짙지는 않지만 중국 베이징, 텐진 등 대도시 공업시대를 거치면서 미세먼지 오염물질까지 함께 끌고 들어와서 인체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상청은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 동북부 지역을 거쳐서 6일 새벽부터 서울과 일부 경기도 서해안 지역에서 관측된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또 민간 기상예보 업체인 K웨더 측도 이번에 황사 바람이 불면서 중국 동북부 오염물질까지 같이 한국으로 휩쓸려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상층부 바람이 약해서 이번 황사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엔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8일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사는 중국, 몽골 지역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를 말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요즘 황사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을 끌어안고 한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28차례 발생한 황사를 분석한 결과 중국 동부 공업지대를 통과하는 오염 황사가 46%인 13차례나 달한다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오염 황사 속에는 납, 비소,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과 또 셀레늄과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의 농도가 황사가 없는 날보다 1.8배에서 3.3배나 더 짙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봄철 황사 일수가 평년 수준인 3월에서 5월 5.4일에 머물 것이라는 점인데요. 황사일 때는 폐의 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또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는 황사가 지나갈 때까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안경을 쓰는 등에 좀 주의도 필요하고요. 눈이 가렵고 붉어지거나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황사의 중금속이 얼굴에 피부염을 또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세안과 보습도 유의를 해야 되고 심할 경우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또 외출하고 귀국한 뒤에는 샤워와 양치질 등을 통해서 몸의 먼지를 꼭 제거해 주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미네소타 트윈스 시범 경기에서 박병호가 말루 홈런으로 MLB 첫 대포를 신고했습니다.
박병호는 6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미네소타 트윈스 MLB 시범 경기에서 6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0대 0이던 1회 초 2사 말루에서 좌중간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말루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범 4경기 출전 9번째 타석 만에 나온 미네소타 트윈스의 말루 홈런으로 이 투아웃 이후에 득점포를 날렸다는 점에서 박병호 선수에겐 아주 귀중한 한 방이 됐는데요. 박병호는 볼카운트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빅리그 통산 20승을 올린 우완투수 제이크 오드리지의 3구째를 펜스 너머로 아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 내리 KBO 리그 홈런왕을 석권한 박병호는 2014년엔 52개, 지난해엔 53개로 2년 연속 홈런 50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박병호의 시범 경기 타격 성적은 11타수 2안타, 홈런 1개, 5타점 3득점입니다. 한편 MLB.com과의 인터뷰에서 오도리지는 멋졌다, 국제적인 뉴스 아닌가, 박병호에게는 잘된 일 등등의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MLB.com은 미네소타의 팬들은 이날 박병호가 말루 홈런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의 힘을 맛봤을 것이다. 미네소타는 그의 굉장한 힘을 보고 계약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호는 주로 지명 타자로 뛸 것으로 보이지만 1루수 골든글러브를 3번이나 받은 경력이 있다면서 박병호 선수의 경력을 또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홈런 뒤에 미네소타 언론 파이오니어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박병호는 삼진도 당하고 안타도 치는데 말 그대로 시범 경기라서 특별히 홈런을 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박병호는 매 경기 타이밍을 맞춰서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아서 홈런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신수와 이대호, 1982년생 동갑내기 고향 친구죠. 이 두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신수는 2번 우익수, 이대호는 5번 지명타자로 7일 양팀의 캡터스 리그 경기에 나란히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경기 전에 외야에서 워밍업을 하는데 이대호와 추신수 선수도 이 자리에서 가볍게 몸을 풀면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박병호 선수 홈런포를 드디어 가동을 하게 됐는데 이 나머지 두 선수 역시 앞으로도 활발한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면서 롯데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과 신격호 총괄 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동빈 회장에게 재반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임시 주총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재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가 되고 또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는 그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10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자신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 50%에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지분 한 주를 더해서 절대적인 과반 주주이자 광윤사 대표 이사를 올랐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인지,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입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는데요. 오는 9월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정숙 씨 측은 삼성 서울병원을 또 신격호 총괄 회장 측은 서울대 병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신건강감정은 약 2주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하나가 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시즌 2승을 달성했습니다.
장하나는 지난 6일 HSBC 위민스 챔피언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쓸어 담고 보기 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장하나는 2위 포나농 펜남을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는 완승을 거둬서 22만 5천 달러의 상금을 따냈습니다. 장하나는 2009년 신지혜, 2015년 박인비에 이어서 이 대회 세 번째로 한국인 우승자가 된 셈인데요. 시즌 개막 전 바하마 클래식에서 김효주가 우승한 것을 포함해서 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3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인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LPGA 투어 HSBS 위민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부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1일 싱가포르 공항 입국장에서 전인지는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뒤따라오던 여행객이 놓친 큰 여행용 가방에 부딪혀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전인지 선수와 장하나 선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상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전인지와 장하나는 지난 8월 이 올림픽 출전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진에서 꼬리뼈 쪽 척추 주변 근육이 살짝 찢어졌다라는 소견을 받은 전인지는 현재 대회 출전을 취소하고 현지에 머물면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지 선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전인지 선수의 아버지는 사고의 경위야 어땠든 간에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라면서 주변에서는 공항 CCTV를 채취해서 형사 고발하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여가수가 스폰서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배우를 사업과 연결시켜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가 출소 후에 또 연예인 등을 상대로 다시 성매매를 알선해서 구속이 됐는데요. 성매매에 나선 이들 가운데는 유명세를 얻은 20대 여가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연예인 등 국내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41살 강모 씨와 또 직원 34살 박모 씨를 구속을 하고 범행에 공모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가수 29살 A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 씨에게 과거 사업가 채모 씨를 소개시켜줬던 브로커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6월을 선고를 받은 강 씨는 복역 후에 바로 나오자마자 또다시 이렇게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강 씨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던 이 여가수 A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뒤에 이를 약점으로 잡아서 LA에서 크게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45살 B씨와 또 주식 투자가 43살 C씨 등의 성매매를 알선을 하고 총 5천만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A씨 외에도 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이들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또 돈을 따로 받아서 챙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성매수 남성들과 철저하게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범행에도 결국 경찰 수사대에 걸려들고 말았는데요. 현재 경찰은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그리고 국내외 성매수자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